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주로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서, 단순 출판허락계약서, 독점 출판허락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그리고 해외용인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판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라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리킵니다. 그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원칙이며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 등 저작재산권자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저작권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권리 이전 범위와 계약 존속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 또는 무명 작가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매절계약이란 출판물 등에 필요한 원고가 번역물 또는 사파나 사진인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 저작물이거나 저작자가 무명 또는 신인인 경우 출판권자 등이 저작권자에게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행태를 말합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를 한정하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양도토록 하였으며 양도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양도 유효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저작재산권자에게 환원토록 하였으며 환원 불이행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서도 기존 계약서에서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각 표준 계약서별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출판업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른바 계약서라는 것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거 우리 출판업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끝에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로서의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종이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 재산권자로부터 그에 따르는 배타적 이용권을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유형으로 저작 재산권자인 작가는 계약 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판권 존속 기관과 관련해서는 저작 재산권자와 출판권자인 출판사가 협의해서 정하고 계약 종료 후 어느 한쪽에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기간은 쌍방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인지 및 판매부수 확인과 관련해서는 저작 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저작 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정가의 몇 %로 할지 먼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약정한 기간에 한 번씩 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 재산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락과 관련해서는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저작 재산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출판권자가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출판사가 저작권 대리, 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하되 저작 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 재산권자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작된 도서에 대해 출판권 존속기간 중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출판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으며 미지불한 경우에도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배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 재산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사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출판 허락 계약서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출판 허락 계약을 맺게 되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 저작 재산권자는 계약 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작 재산권자는 또한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의뢰 사전 동의 없이 같은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락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 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 재산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유형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출판권자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은 일회성 저작물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독점 출판 허락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저작 재산권자는 계약 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계약 유형은 출판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는 출판권 설정 계약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같은 저작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도록 허락했다면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제3자로서의 다른 출판사를 상대로는 법적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출판권 설정 계약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에서 신설된 배타적 발행권이란 전송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종이책 이외의 유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 등에도 인정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발행의 범위를 복제와 배포뿐만 아니라 전송까지 포괄하여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배타적 발행권의 또 다른 유형이므로 이를 배타적 발행권에 포함시키고 출판권은 출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타적 발행권과는 별도로 특례 규정을 만들어 배타적 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함으로써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한 배경에는 그만큼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책 제작 및 유통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배타적 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는 저작 재산권자가 배타적 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 즉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및 공중 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배타적 발행권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의 표지 등과 관련해서는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조건 및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제 유형으로는 온라인의 다운로드 형식과 오프라인의 유형물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매체 형식은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용 형식은 솔루션, 디바이스, 플랫폼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정가는 회당 또는 한 세트당 얼마 하는 식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매출액의 일정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배타적 발행권자는 약정한 기간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발행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관련해서는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와 관련해서는 CD와 DVD 등 이미 제작된 유형물에 대해 배타적 발행권 존속 기간 중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에도 배포할 수 있으며 미지불한 경우에도 협의된 기간 동안 배포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권 사용료를 사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쨌든 종이책이 아닌 여타의 발행물을 염두에 둔 이용자라면 출판권 설정 계약이 아닌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판권 설정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와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가 합쳐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계약서가 정말로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완전 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에 대해 약정하고 있는데 만일 정해진 시기까지 출판 및 배타적 발행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표준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작성된 것이므로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 목적이 종이책 출판과 더불어 배타적 발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이책 이용이 급한 경우라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전자책 출시가 목표라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 곧 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의 양도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양도인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서로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인에게 다시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 양도인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하거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이용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이용자는 출판 및 배타적 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용자로서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저작 인격권, 즉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해외용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판 및 전송 허락과 관련해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서로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정된 일자 이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급금 및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해외 출판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국내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서로 정한 조건과 금액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해외 출판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내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서로 협의해서 정한 총액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해외 출판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회계 보고의 경우 해외 출판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국내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그 판매 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한 다음 해 특정 일자까지 그 총액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작물 이용 환경이나 관행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저작물의 해외 이용에 따른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만든 표준 계약서인 만큼 저작권을 대리하고 중개하는 업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계약서별 성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서, 단순 출판 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 허락 계약서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며 출판사 발행인과 저작 재산권자인 저자, 번역자, 사파가, 사진작가 등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의 경우 설정받은 권리, 즉 복제, 배포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출판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점적인 동시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 출판 허락 계약서의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성격인 비독점적, 비배타적 효력을 가지게 된 반면 독점 출판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하여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독점적이지만 비배타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는 전자책 등 종이책 이외의 발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는 저작물 발행인과 저작 재산권자인 저자, 번역자, 사파가, 사진작가 등이 됩니다. 배타적 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인 복제, 배포, 공중송신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정 출판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출판사 발행인 또는 저작물 관련 콘텐츠 생산업체 대표가 저작 재산권자인 저자, 번역자, 사파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용권자에게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효력이 주어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 등 모든 저작물 이용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인 저자, 번역자, 사파가, 사진작가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이용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용 표준계약서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전자책 및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해외 출판사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보다 신인, 무명 작가를 포함한 모든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